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한 그런 용어를 쓰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수능 독해의 끝판왕이자 인문학적 배경 지식의 정점이에요. 특히 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잘 이해해 두시면 고3까지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잘 이해시킬 테니까 여러분들 고1 때부터 패러다임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알겠죠? As Kuhn propos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propose 제안한 거고요. 이 쿤은 토머스 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토머스 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대학생이 되려면 토머스 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분 이미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과학 사학자이며 과학 철학자이며 그리고 물리학자예요. 굉장히 여러 학문을 이제 분야를 섭렵해서 과학 철학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요. 워낙 유명하셔서 살아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토마스 쿤이 제안했듯이 자 여기서 as는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고요. Our proposition about the world 라고 했습니다. 명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텐데 이 명제는 주장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주장은, 우리들의 명제는 are embedded within paradigms. 패러다임 안에 깊이 박혀 있다. embedded.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i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고요. bed. 침대에 콕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할 때 embedded를 쓰고요. 특히 지금 are embedded라고 했으니까 이제 수동의 의미로서 박혀 있다, 깊이 박혀 있다, within paradigm, 패러다임에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뒤에서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Lawfully a network of interrelated commitment to a particular theory. 특정 이론. 자, 이제 특정 이론 나왔고요. 그리고 a concept of a subject matter. 주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methodological practices라고 하는데 method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방법에 logic이 붙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무슨 론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관행이에요. practices, 관행. 이런 것에 대하여 다시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자면 어떤 특정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주제에 대한 개념, 특정 이론, 주제, 개념, 그리고 방법론적 관행. 자, 이거 다시 우리가 딱 집중해서 보면 이론과 그리고 개념과 그리고 어떤 방법론적인 개념 이런 것들에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대략의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것 안에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인데 그 패러다임 안에 지금 우리의 이 세계에 대한 주장, 명제가 딱 박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proposition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명제 주장이라고 했잖아. 너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proposition입니다. 알겠지? 근데 이 명제가 사실은 거대한 생각의 틀에 콕 박혀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게 그냥 너의 생각이 아무리 네가 자유롭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패러다임 안에 그냥 콕 박혀 있는 것밖엔 안 된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그러면 세상은 빨갛다라고 말하겠지. 세상은 빨갛다라고 말하는 건 너의 명제야. 그런데 왜 세상이 빨갛게 보이겠니? 네가 빨간 안경이라는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자, 어떤 이론이나 개념,
그리고 방법적인 어떤 관행, 이런 것들에 다 상호 약속이 되어 있는, 이 세상 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화된, 대략 네트워크화된 그런 것이 바로 패러다임이고,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것은 이 패러다임 안에 박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 그래서 네가 만약에 파란색 선글라스를 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지. 그렇게 된다고.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쨌든 그 어떤 현상이라던가 이런 걸 바라보는 하나의 생각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건 어떤 게 막 옳은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예, 공부 잘해서 그냥 대학 잘 가서 안정적인 직장 잡고 사는 게 최고인 거야. 인생이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삶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패러다임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돈이 최고야. 뭐 아무리 공부 잘해봤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은 이제 금전이라고 하는 그 금전을 중요시 여기는 그 패러다임에 빠져서 그렇게밖에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패러다임은 그물이다. 어떤 그물? 이론과 개념과 관행이 다 얽혀져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다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죠? 거대한 그물이다, 그물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이라는 감옥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혹은 패러다임이라는 기반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 꼭 지금 이제 이해해서 머리 안에 넣고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Thus, 따라서 When scientists undertake research, 과학자들이 undertake, carry out이랑 똑같습니다. 수행하다예요. 수행할 때, 연구를 수행할 때 They do so from within a specific paradigm. 자, 봐봐. 여기서 do so가 나왔는데 이 do so는 바로 undertake research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눈이 뒤집힐 만한 게 있습니다. from하고 within이 다 나왔어요. 특정한 한 개의 패러다임 내에서로부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from은 출발점이에요. 그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그 출발점은 바로 어디 안에서냐면 within a specific paradigm, 특정한 패러다임 내부로부터 그들은 연구를 수행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from과 within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within이 나왔냐면 이미 그 패러다임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패러다임 안에 이 과학자들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베디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 do so.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 VR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VR 알죠? VR 고글 쓰고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잖아, 보통. 그러면 VR 고글을 쓰고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는 게임 밖에서 게임을 조종하는 게 아니야. 이미 그 게임 속 안에, within,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하는 모든 공격이나 그 게임 속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이 from within, 그 게임 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해돼요? 과학자도 똑같습니다. 패러다임 밖에서 패러다임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 속에 푹 빠져있는 상태, within에서 부터 from, 모든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from within을 같이 쓴 거니까 너무 당황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within, from within을 같이 쓰면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는 이미 이 틀에 갇혀져 있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빠져나간 상태로 모든 생각을 시작하는 거야. 모든 연구를 시작하는 거야. 걔네들은 이런 쿤의 철학적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조합 바로 from within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Even the most exacting measurements. 가장 exact 하면은 이제 엄밀한 이런 겁니다. 가장 엄밀한 그런 측정조차도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부고요. 복수주어입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are only sensible. 오로지 사리에 맞습니다. From within that paradigm. 다시 여기서 또 나오잖아. From within이 또 나오잖아. 그 패러다임 내로부터만 사리에 맞습니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는 측정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that paradigm은 무슨 패러다임이야? 앞에 나왔어요? 앞에 나왔잖아요. A specific paradigm.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하는데 아무리 아주 정밀하게, 아주 엄밀하게 측정을 해도 그것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sensible하다, 사리에 맞는 것이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리에 맞다도 되지만 의미 있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For example, 예를 들어 a look into a microscope,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은입니다. look,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tells you, 당신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데 nothing,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데 unless you are already informed,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에요. 이 unless가 if not이잖아. 그럼 당신이 알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Nothing. About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그 도구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자, be supposed to 하면은 무엇 하기로 되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무엇 하기로 되어 있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보기로 되어 있는 것. 여기서 what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당신이 보기로 되어 있는 것과 그 도구의 성격에 대해서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다면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얘기를 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현미경이라고 하는 도구가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현미경으로 딱 봐봐. 세포를 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봐야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과학 시간에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거야? 앞에 현미경을 보면 뭔가가 보이는데 여기서 뭐가 뭐라는 소리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그 패러다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뭘 봐야 되고, 이 연구 속에서 이제 연구에서 무슨 패러다임으로 이 연구를 하는지, 실험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야? 나는 학교 설명을 잘 안 들었다는 소리야. 맞아요. 과학을 정말 싫어했거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실험을 할 때 선생님은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실험을 하고 이 실험을 해서 우리가 현미경에서 뭘 확인하고 현미경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다 말씀해 주세요. 그거 다 뭐예요? 그 연구, 그 실험에 대한 패러다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안 들었어. 그래서 모르니까 뭘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학교 다닐 때 수업 잘 안 들었어. 진짜로. 그리고 그냥 혼자 공부하고 그냥 저 과외 받고 학원 다니고 나도 그랬어.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과외 받고 학원 받아도 걔네들도 수업을 잘 못하더라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별로 없었어요. 정말 내가 이 선생님 진짜 찐이다라고 느껴본 선생님이 사실 학교 다닐 때 없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웬만하면 좀 가르쳐 주려고, 정말 듣게 하려고. 선생님 목 관리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으면 애들이 안 들을까 봐. 그리고 정말 너네들이 이해를 잘 하게 만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저한텐 그랬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도구의 본질, 그 도구는 바로 무슨 도구겠어요? The instrument는 마이크로스코프예요. 그 현미경의 성격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 도구를 통해서 뭘 봐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다면,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거지. 이거 실험이죠. 실험은 아무것도 너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결국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알겠죠? 혹은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혹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본 적 있나요? 치과 가도 요즘은 이 구강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끼워놨을 때 그 엑스레이에서 뭐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왜 몰라? 엑스레이라는 도구의 성질도 모르고 거기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배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의학 패러다임이라는 안경을 이미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사진에서 단번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정답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Thus, 따라서 what we call major progress in science. 자, 여기서 what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가 되는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우리가 과학에서 major progress,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 야, 지금 목적어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대명사절이나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로 왔을 때 다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됐고요. 자, 과학에서 우리가 주요한 진보라고 major progress라고 부르는 것은 is not a movement from a less to a more accurate paradigm. 아,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요 less 다음에 생략된 것은 accurate paradigm입니다. 그래서 좀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좀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요 accurate paradigm이 요 뒤에 생략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Rather, 오히려 It is a horizontal shift from one way of seeing the world to another. 자, 이것은 수평적인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From one way of seeing the world to another. 자, 봐봐. 세상을 바라보는 한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another 다음에 생략된 것은 요 way of seeing the world. 이 부분이 생략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수평적인 전환입니다.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네, 바로 앞에 나왔던 major progress in science를 얘기해요. 절대로 과학에서의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덜 정확한 것에서 더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으로 수평적인 전환일 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For Kun, 쿤에게 있어서 니쿤 아니에요. 너네들은 니쿤도 잘 모르겠다. 아, 그렇네. 너네 선배들은 좀 아는데, 그치? 네, 이 쿤, 토마스 쿤에게 있어서 scientist with a new paradigm,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 과학자는 본다, 다르게 본다. From the way he had seen before. 자, 여기서 the way는 방식인데요. the way와 he 사이에는 관계부사 대용의 대시나 아니면 in which가 쓰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전에 보았었던 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had seen이 쓰여진 거고요. 그가 이전에 보았었던 방법과는 다르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 과학자이다. 라고 이 토마스 쿤은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첫 문장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첫 문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패러다임은 이론과 근데 너무 이 비유가 너무 찰떡이었어요. 이 설명이. 이론과 개념과 그리고 이 관행에 잘 짜여진 조직망이다. 그게 패러다임이다. 알겠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정보와 방식, 정보가 갖추어진 방식.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문제로 나올 것을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빈칸이 나오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중요한 거 먼저 보자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embedded within paradigm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과학자가 연구를 할 때나 측정치를 해석할 때 모두 paradigm within, 내부에서 수행된다는 뒤의 내용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다섯 번째 문장에 not a movement from a less to a more accurate paradigm. 그러니까 진보가 이렇게 덜 정확한 것에서 더 정확한 것으로,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이동한 것이 뭐 주요한 진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이건 수직적 상승을 얘기합니다. 근데 수직적 상승? 수직적 향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했고, 자, 수평적인 이동이라고 했잖아. 그 뒤에서. 그래서 지금 그 민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horizontal shift from one way of seeing the world to another가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과학자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쿤의 결론을 정말 잘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horizontal shift라고 하는 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입니다. 네, 얘가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함의추론 한번 우리가 보자고. 일단 horizontal shift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냥 수평적으로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바뀐다고 했잖아. 하지만 우리 속뜻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학의 변화가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계단식 발전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치? 단순히 세상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틀, 기준이 한 체계에서, 이것도 띄어쓰기 해야겠다.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적 이동.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영어로 이제 예상선지를 해보면 change. 그치? 변하니까 change 하고 in the fundamental framework. 그치? framework라고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의 변화인데 그 기본적인 틀이 어떤 틀이냐면 이게 세상을 해석하고 이런 결과를 해석하고 하는 거야. of interpretation. 이러면 더 정확하죠. 그죠? 해석의 방법,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의 변화지 not a move toward
어디를 향한 그런 그 이동이 아니냐면 absolute truth 이러면 딱 맞겠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실을 향한 그러니까 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실을 향한 이동이 아니라 이거 소문자를 썼어야 돼. 미안해. 이동이 아니라 어떤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바로 이렇게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요 의미까지 다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스 문장은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낸다면 순서는 뭐 뻔하지. 두 문장씩 가는 거예요. 자, rather 해서 여기서 C 그리고 더스랑 for example B 또 더스랑 even 해가지고 A 이렇게 될 거니까 요 앞에 나오는 이것만 또 외워지고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선 변형시킬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는 요 순서 좀 잘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동의어까지 한번 연결사 동의어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휘 말씀드릴게요. 어휘는 이제 embedded 아까 나왔었지? 그래서 박혀있는인데 박혀있다는 건 내재된 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내재된 거랑 반대 의미는 뭐예요? 분리된, 떨어져 있는. 바로 detached입니다. detached. 그리고 요 accurate는 뭐 그냥 접두어 바로 써가지고 inaccurate 하면 돼요. 그러면 부정확한이 되니까. 그리고 horizontal 요건 꼭 알아야겠지. horizontal 이거는 수평적인의 반대말은 수직적인. 이거 쌍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vertical이에요. vertical.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블라인드를 vertical 블라인드라고 하잖아. 그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죠? 그렇게라도 수직적인 알아두세요. 그리고 major 하면은 major의 반대말 minor. 그리고 differently라고 하면은 다르게라는 뜻이잖아. 다르게랑 또 반이어라면 동일하게 identically.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법을 보겠습니다. 어법은 여기 as 나온 거 처음에 나온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수 prepositions라서 요 are가 나온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are하고 embedded 수동태면서 요 within 쓰인 거를 꼭 알아두세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commitment 무엇에 대한 to랑 같이 쓰인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do so가 앞에 undertake 받는다는 거, undertake research 받는다는 거, 그리고 대동사로 쓰인 것 기억하시고, from within 쓰인 거 이거 꼭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다. 알았지? 그리고 또 여기 뒤에서 from within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within paradigm 이게 중요한 거야. within paradigm.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from within paradigm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왔고 nothing이에요. 자, 그리고 unless가 if 나신 거 그래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 수동태 나온 것 또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거 이제 관계대명사 왓절이잖아.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요 less 다음에 accurate, paradigm 숨어 있다는 것 그 what we call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 major progress in science. 그래서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온 것도 기억하시고. 뭐 그거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여기 뒤에 요 had seen이 이제 제일 문제였어요. 지금 이거 현재인데 굳이 과거 완료 써야 되나요? 현재 완료나 아니면 과거 쓰면 되지 않나요? 이거는 그 이전을 봤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
알았지? 그러니까 패러다임 바뀌어서 다르게 보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보았던 과거의 그런 경험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헤디슨이 나온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글 주제 말씀드릴게요. 과학적 지식과 연구는 특정 패러다임 안에서만 유효하며 과학적 진보란 더 정확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틀,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평적 전환이다. 그래서 첫 번째, Science within paradigms, 패러다임 내의 과학, 콜론하시고 Boundary of observation, 과학의 경계. 두 번째, Beyond accuracy, 정확성을 넘어서 콜론하시고 Scientific progress as a horizontal shift, 수평적 이동으로서의 과학적 발전. 그리고 세 번째, The new eye of science, 과학의 새 시선. 콜론하시고 Understanding Kuhn's paradigm theory,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이해하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도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좀 많이 해놨으니까요. 요것도 꼭 봐주세요. 난 사실 여기 게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걸 그대로 읽어주느니 선생님이 한 번 더 다른 걸 또 얘기해주고 이걸 애들이 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함.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38번 했습니다. 이제 39번, 40번, 41번 남았어요.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선생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서로 라이크랑 그리고 댓글 좀 주고받고 해요. 알겠지?